자, 8번 먼저 봅시다. 다음 그림에서 각 A, BP와 B, 뭐 이 각과 이 각이 같고요. 이것과 이 각이 같대요. 이럴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래요. 됐죠? 그러면 일단 요 두 각의 합만 알면 되잖아. 그쵸? 근데 요 두 각의 합은 알잖아. 360도에서 얘 빼면 되죠. 360도에서 둘 더한 거 빼니까 220도 빼면 되겠죠? 그거 나누기 2하면, 그러니까 요 분자를 계산하면 이 둘의 합이죠. 그쵸? 똑같은 거 두 개 더했으니까 나누기 2하면 요 x와 점의 합이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x라는 애를 구할 거니까 180에서 이 계산한 걸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란 크기를 구하는 거겠죠. 요까지 이해됐을까요? 계산만 하면 돼. 그럼 180에서 110 뺐으니까 얼마야? 180에서 110을 빼면 70? 180에서 70을 빼면 110? 됐을까요? 8번. 그래도 혹시나 계산 틀렸을지 모르니까. 맞잖아. 자, 18번 정 12각형이래요. 정 12각형에서 요각의 크기 구하래요. 맞나요? 내가 그림 잘못 그렸나? 18번. 맞잖아. 그쵸? 그러면 요 x라는 각의 크기는 한 내각의 크기에서 요각의 크기 빼면 되거든? 그죠? 근데 요각의 크기는 얘가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요각의 크기 알면 그냥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정 12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알면 끝나겠다. 그치? 정 12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어떻게 구해요? 180 곱하기 12 빼기 2죠. 나누기 12. 그죠? 그러면 얘 6으로 일단 나눌까? 맞나요? 그 다음에 얘 2로 한 번 더 나눌까? 150도네 얘. 그죠? 그럼 하나, 둘, 세 개 합이 180도니까 둘의 합이 30도, 요 하나가 15도. 근데 얘는 결국 150에서 15도 뺀 거죠? 그럼 얼마예요? 1번. 그죠? 됐을까요? 24번. 실은 내가 얘는 지난 시간에 별 모양 할 때 요거 할 때 삼각형의 개수로 증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증명이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긋고요. 사각형. 여기 이렇게 긋고요. 그러면 요렇게 모래시계 모양 얘와 요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각의 합은 이 두 개의 각의 합과 같다거든요. 됐죠? 그래서 요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에다가 요렇게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더해서 구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요 과정을 가지고 예를 설명할게요. 문제에서 이 점 이름이 붙어있는 애들의 각의 총합을 구하라는 거죠.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 요 두 개의 각의 합과 요 두 개의 각의 합은 어떻다? 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면 이 둘의 각의 합과 이 둘의 각의 합은 어떻다? 같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 180도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 360도만 더해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540도죠.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애들의 내각의 총합을 알고 있다고요. 그런 애들을 만들어 가면서 가면 된다고요. 그럼 얘도 비슷한 거 아시겠죠? 이렇게 자르면 요 둘의 합과 이 둘의 합은 어떻다? 같다. 그리고 요 안엔 사각형이잖아.
그죠? 그럼 요 안에 있는 요 얘들의 각기압은 360도고요. 이 다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1, 2, 3, 4, 5, 6. 육각형의 내각의 총합 구하면 되겠네요. 자, 육각형의 내각의 총합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그죠? 여기에 360도만 더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답은 얼마야? 1080. 됐을까요? 자, 여기 설명 더 필요한 거? 그럼 이제 8번, 18번, 24번, 25번 했으니 27, 28, 29번 그림 좀 그릴 테니까 문제 좀 풀어봐 주세요. 갑시다. 27번. 다음 그림의 평면 도형에서 각 A, B, C, D, E의 각의 합의 크기를 구하래요. 잘 봐. 이 각의 크기는 얘 더하기 얘와 어떻다? 같다. 이 각의 크기는 얘 더하기 얘와 어떻다? 같다. 이 각의 크기는 얘 더하기 얘와 어떻다? 더 자기 속삭여 버렸어. 아주 그냥 내가 조용하게 만들어. 그죠? 그러면 지금 표시되어 있는 각들의 총합은 몇 도일까? 360도. 아우, 진짜. 사각형의 외곽의 총합이잖아. 그렇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360도에서 알려진 애들을 더해서 빼버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아이의 답이겠죠? 이런 것들이 보이셔야 됩니다. 더 설명 필요하다. 계산 안 할 거야. 설명 더 필요하다. 28번. 기대면 이번엔 이렇게 삼각형에서 한 외곽이죠. 둘의 합과 어떻다? 같다. 이렇게 삼각형에서 한 외곽이죠. 둘의 합과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얘의 합은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 360도인데 얘 알고 있네? 그죠? 그럼 얘 크기는 360도에서 뭘 뺀 거와 같다? 더 이상 계산 안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찾을 줄 아셔야 되고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개념으로 보는 거잖아. 그쵸? 삼각형에서 외곽. 삼각형에서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이 할 것 같다. 이런 거. 사각형 내각의 총합? 우리 구할 수 있어. 이런 거. 그쵸? 자, 얘 29번. 얘가 밖에 별 모양이 9개거든요. 네, 그림 대충 그렸어요. 밖에 별 모양이 9개야.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애들의 합은 결국은 180도 곱하기 별 모양의 개수에서 외곽의 총합 2개를 빼면 되는 거지. 안에 있는 다각형 외곽의 총합. 그쵸?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애를 가만히 봤더니 A, B, C, D, E, F, G, H, I잖아요. 그쵸? 걔 가만히 살펴봐. 그러면은 하나씩의 합이다? 될까요? 무슨 얘기야? 안에 있는 다각형의 외곽의 총합 한 번의 값인 거죠. 360도예요. 360도야. 누가 질문한 거야 도대체? 지난 시간에 설명한 그 개념 갖고 보면 되는데. 되나요? 혹시 풀이 애매했던 거 있을까요? 설명 더 필요한 거 있을까요? 설명 더 필요하면 얘기해 주세요.
없나요? 이래 놓고 일단 등식 2개 만들 건데 전체 56명이니까 남학생 수 더하기 여학생 수가 몇 명이라는 소리야? 56. 등식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요. 등식 하나 또 만들 수 있잖아. 남학생의 10분의 1이 안경을 썼대요. 그러니까 10분의 1 X가 안경을 쓴 거고요. 여학생의 6분의 1이 안경을 썼대요. 그러니까 6분의 1 Y가 안경을 쓴 건데 이 둘을 더하면 전체 안경 쓴 학생 수가 어떻다? 같다. 전체 56명이니까 56 곱하기 7분의 1인데 얘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7, 8인가요? 이렇게. 그럼 이 두 개의 등식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미지수 x의 y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데요. 가감법으로 풀까? 대입법으로 풀까? 이런 문제는 뭘로 푸는 걸까? 뭘로 푸는 게 맞을까? 가감법이 맞을까? 대입법이 맞을까? 대입법이 맞네. 가감법이 맞을까? 대입법이 맞을까? 대입법이 맞나요? 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감법이고 대입법이고 상관없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다? 풀이 과정에서의 미지수를 한 개로 만든다. 등식의 성질을 쓰거나 등호의 뜻을 이용해서 그렇게만 풀면 돼요. 됐나요?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서 좀 정해놓은 게 가감법, 대입법일 뿐인데 그 용어는 지금 뭐 그 2학년 때 그때 말고는 2학년 1학기 때 말고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안 써도 돼. 그냥 미지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한 개로 만들어서 풀어가는 과정이라면 그게 연립방정식을 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본인들도 모르게 풀고 있는 게 되게 많아. 됐죠? 그러니까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x를 없애고 싶어. 그러니까 일단 x를 없애고 싶어, y를 없애고 싶어. x를 없앨까요? 그러면 내 맘대로 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x를 없앨 거니까 밑에 거에 10배 하고 위에 것도 몇 배 하자? 10배 하자. 목적이 왜 그런지 알겠죠? 그쵸? 그럼 밑에 거 10배 하면 x 더하기 3분의 5y는 80이네요. 아, 위에 거 10배 아니구나. 그대로구나. 그쵸? x 없으니까. 미안합니다. 그쵸? 밑에 거 10배면 얘가 1 돼버리네. 그럼 그냥 얘에서 얘를 빼든 얘에서 얘를 빼든 하면 돼. 맞죠? 그럼 나라면 얘에서 얘를 빼겠죠? 왜? 얘가 양수가 나오게. 계산 결과가. 그죠?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1이고 얘에서 얘를 빼면 3분의 2만 남네. 그게 24가 남네. 그죠? 그럼 y는 3 곱할 건데 2로 나눈 거에 3 곱할 거니까 36이겠네요. 그쵸? y가 36이야? 하나 구해버렸네? 그쵸? 그리고 x 그냥 구해버리면 돼? 넣어버리면 돼요? 12, 60 넘어가서 빼면 x 20이네요? 될까요? 됐을까요? 나 계산 안 틀렸지? 계산 맞나요?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확인까지 해볼까? 뭐 어떻게 확인할까? 넣어서 됐는지만 확인하면 돼. 둘 더하면 56 되고요. 10분의 1 2명에다가 6분의 6 6명, 둘 더하면 8명. 맞네. 제대로 계산했네. 그쵸? 그럼 이제 활용 문제는 식을 만드는 게 관건이지 푸는 거 해결하는 건 이미 그 전 단원에서 끝난 겁니다. 오케이? 또 궁금한 거? 봅시다. 자, 다음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와 y의 값의 비가 2대 3이래요. 그러니까 x 대 y의 비가 2대 3이라고 알려준 거죠. 이 비로 주어졌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냐면 만약에 b로 주어졌잖아? 그럼 얘한테 똑같은 문자를 a 썼으니까 b로 쓸게요. 똑같은 문자를 곱한 걸로 표현을 하잖아? 그럼 얘를 실제 값이라고 봐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x의 값, y의 값으로 보시면 돼. 뭐를?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그렇다면 x 대신에 2b를 넣으면 돼요. 4b 플러스 y 대신에 3b 넣으면 돼. 3ab는 17이라는 식. x 대신에 2b를 넣으면 돼요. 3b 더하기 y 대신에 3b를 넣으시면 돼. 그럼 6b는 24. 이거 맞나요? 됐을까요? 이 증오를 얘들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A와 B를 찾으면 돼.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밑에 거의 식에서 B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9B는 24. B는 얼마? 9분의 24지 왜 24분의 9야? 3으로 나누면 3분의 맞나요? 맞나요? 그럼 B 넣읍시다. 그죠? 그럼 3분의 32 더하기 3B니까 8A는 17이네. 이거 만족한 A 찾으면 끝나네. 그죠? 그러면 32 더하기 24A는 30에 7, 3, 21인 거죠? 그럼 24A는 32를 뺐으니까 19만 남네. 그죠? 너 계산 뭐 틀렸나? 일단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A는 24분의 19인데 과정은 이게 똑같으니까 이 과정 안에서 뭔가 내가 계산 틀렸거든? 계산만 확인해 봅시다. 됐죠? 계산 2B, 3B X 대신에 2B를 넣을 거야. 4B 6B Y 대신에 3B를 넣을 거야. 3AB 3E는 6B 그래서 밑에 거에 더하면 9B는 24 9분의 24 3으로 나누면 3분의 8 B가 3분의 8이고 4, 8, 32 3분의 8이니까 8A는 17 나와야 되는데 17이고 3을 곱하면 3, 8에 24 30에 7, 3, 20 계산 틀린 거 없어? 3B가 6B 아니에요? 얘가 X에 2B를 넣어야 돼. 아, 맞나? X에 2B를 넣어야 돼. 6B. 아, 맞네. 그럼 B는 2가 되고 8은 6A는 17이 되네요. 8 더하기 뭐하네? 6A는 9가 되고 A는 2분의 3 맞네? 됐네요. 대입 잘못했네. 됐을까요? 과정이 틀린 건 없습니다. 그죠?
연립방정식의 활용, 거속시에 대한 활용 쪽으로 좀 가봅시다, 이제. 한 번 더 지우리 물어봐가면서 봅시다. 지우라.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데 지우리가 중간에 시속 2km로 가다가 시속 3km로 갔다? 그러면 전체 시속 5km로 간 걸까? 그건 아니야. 그치? 그럼 지우리가 2km로 한 20분 가다가 3km로 30분을 갔다? 그럼 전체 50분이 걸린 거 맞을까? 그건 맞아. 됐지? 이제 지우리가 2km로 간 거리가 뭐 500m고 시속 3km로 간 거리가 500m야. 그러면 합하면 1km가 맞을까? 맞겠죠. 이해됐을까요? 무슨 느낌을 얘기하고 싶냐면 거속시에서 우리가 등식을 만들 건데 속력 더하기 속력은 이 둘의 합과 같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력을 가지고 등식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속력을 활용하여 거리 또는 시간에 대한 등식을 만드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거속시가 나오면 그림을 그려도 좋고 표를 그려도 좋은데 일단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요. 가장 기본이 되기 갈 때, 올 때 합계고요. 아니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합계 이런 식이 가장 기본이 되는 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갈 때, 올 때 합계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건 내 표현이 이래. 속력은 산술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속력 가지고 등식을 만들 수는 없다. 다만 속력을 활용하여 거리에 대한 등식을 만들거나 시간에 대한 등식을 만들어서 해결하면 된다. 이 얘기라고요. 됐나요? 이러면 거속시에 대한 미지수를 뭘로 두느냐? 또는 이걸로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자, 필수 문제 4번 갖고 할 건데 혹시 똑같은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같이 봐주시면 돼요. 자, 성재는 집에서 9km 떨어진 공원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성재라는 애가 있는데 집에서 공원까지 간대요. 거리가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9km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시속 10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때의 속력은 시속 10km고요. 속력. 다음에 중간에 시속 4km로 걸어갔더니 시속 4km로 걸어갔대요. 걸어갔더니 총 1시간 30분이 걸렸대요. 전체가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이 걸렸대요. 그러면 1.5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됐나요? 거속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단위는 맞춰주셔야 돼요. 킬로미터, 시속 이렇게요. 그러면 분속, 미터, 초 이런 식으로요. 됐나요? 단위는 맞춰주고 가셔야 돼요. 항상.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각각 구하래요. 이제 그러니까 요 안에서 그냥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얘를 표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치? 자, 거리, 속력, 시간을 이야기할 거고요.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 걸어간 거리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그러니까 자전거로 타고 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구할 거고요. 미지수로 두면 되겠죠. 얘가 합계예요. 자전거를 타고 걸어간 거리의 합계는 9km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전거로 타고 간 속력은 시속 10km고요. 걸어간 속력은 시속 4km인데 이 둘의 합이 14km이다 이런 얘기 할까 안 할까? 이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시간.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이요. 이제 여기서 공식이 필요한 거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로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10분의 x 시간 이렇게. 단위를 맞춰야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이렇게. 이게 4분의 y 시간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둘 더한 게 1.5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 2분의 3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1.5시간, 10분의 15, 2분의 3 맞죠? 됐을까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x 더하기 y는 9라는 식 하나와 10분의 1x 더하기 4분의 1y는 2분의 3이라는 식 하나를 만들어서 얘를 연립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가가법이든 대입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뭘 써도 돼. 목적이 뭐다? 문자 하나를 소거시켜서 하나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해결한다. 이게 연립방정식 풀이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오케이? 그걸 하시면 돼 그냥. 오케이? 그러면 다시 밑에 거를 네 배? 10배? 이번에 이렇게 밑에 걸 4배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5분의 2x가 되고 y가 되고 6이 되나요? 요거까지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y 대신에 6-5분의 2x를 넣어도 상관없죠.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얘를 여기다 넣을 거야. 그러면은 x 더하기 6-5분의 2x가 뭐와 같아진다? 9와 같아진다를 해결하면 돼요. 그럼 얘를 보면 5분의 5니까 5분의 3x는 넘어가서 6 뺐으니까 3이 되고요. 결국 x는 5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x가 5이면 집어넣어서 y는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얘의 의미가 뭐였어?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는 5km, 걸어간 거리는 얼마? 4km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 어쨌든 등식을 몇 개 만들면 돼? 연립방정식의 풀이에서는 활용해선 2개 만들면 돼요. 연립방정식 푸는 건 앞단원에서 이미 한 거야. 이 만드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거속시라는 이 활용 문제에서는 속력 가지고는 한 가지 유형이 있긴 해. 그건 나중에 유형서로 보시면 되고요. 속력 가지고는 등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 강물에서 이야기할 때는 속력 가지고 등식이 좀 만들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그거는 좀 특이한 경우니까 나중에 유형서 같은 데 문제를 볼 때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속력은 산술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력을 활용하여 거리에 관한 등식, 시간에 관한 등식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얘를 활용하는 걸 한 가지 문제를 더 해볼게요. 이제 표 이제 할 줄 아니까 여기다가 하면 되겠다. 자, 이번엔 민재라는 아이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이면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 표를 만들어도 되고요. 그림 갖고 해도 돼. 실은 내가 여기서 나 이 표 갖고 잘 안 하거든 요즘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 갖고 하는 걸 좀 익숙하게 만들려고 연습을 했겠지만 지금은 그냥 그림이 표처럼 보여. 그림이 표처럼 보여서 요 거리를 x, y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이 표야 그냥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에서 식을 만들어내긴 해요. 됐죠? 됐죠? 나중에는 내가 그냥 그림만 갖고 할 건데 지금은 표로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너무 표에 막 그렇게 막 몰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표를 그려서 식을 만드는 것 정도는 할 줄 아시는 가운데 그림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다 할 줄 알아야 돼. 우린 다 할 줄 아는 연습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민재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겠네. 자,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요.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 더 먼 길을 그러니까 올라갈 때의 길인데 내려올 때의 길은
2km가 더 멀어요. 그쵸? 요 길을 시속 5km로 걸었대요. 그랬더니 총 2시간이 걸렸대요. 전체 합친 게 2시간이 걸렸대요. 자, 다음 표를 완성하고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를 각각 구하래요. 그쵸?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냐면 표를 완성할 건데 거리, 속력, 시간을 이야기할 건데 이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올라갈 때, 내려올 때 합계 이렇게 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은 1차식으로 만드는 게 더 편하거든요. 1차식이 더 쉽게 눈에 보이거든. 근데 연립방정식으로 이제 세울 거니까 미지수를 2개 쓸 거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 거리를 올라갈 때 거리를 x, 내려올 때 거리를 y로 두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올라갈 때 속력은 시속 3km, 내려올 때 속력은 시속 5km이고요. 올라갈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3분의 x 시간, 5분의 y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되고요. 얘 갖고 등식은 못 만들고요. 얘 갖고 등식 만들 건데 거리가 얼마인지 몰라. 그쵸? 대신에 우리가 좀 이따가 얼마인지 몰라. 합계는 그냥 x 더하기 y야. 이렇게 봅시다. 다음에 시간의 합계는 2시간이니까 2인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안 쓴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2km가 더 길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y라는 즉 내려올 때 거리는 올라갈 때 거리보다 2km 더 길다라는 등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준다고요. 그렇죠? 실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거 같은 경우는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y가 아니라 x 플러스 2로 두면 돼요. 실은. 근데 우리는 연립방정식 중학교 2학년 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y라고 두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이제 연립방 등식 하나 만들었고요. 또 다른 등식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또 다른 등식 3분의 1x 플러스 5분의 1y는 이와 같다라고 해서 두 개가 있고요. 얘는 대입법이 편할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난 가감법 하고 싶어. 그러면 가감법 해도 돼요. 오케이? 됐나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대입법과 가감법 써서 문제를 푸는 건 어쨌든 책에도 있고 연습도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그치? 계시니까 그냥 의미에 맞게만 하는 걸 해보겠다 이거지. 자, 얘를 나는 그냥 3, 5, 15를 곱할 거예요. 그럼 5x 더하기 3y는 30이 되고요. 자, 얘를 뭐 할까? 3배 합시다. 그러면 3y는 3x 더하기 6으로 봐서 얘를 가감법처럼 빼버려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목적은 문자 하나만 소거시키면 되니까. 그쵸? 등식의 성질과 등호의 뜻을 이용하는 거야.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 그쵸? 그래서 뺄 거야. 그러면 5x만 남고요. 우변 빼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넘어가면 8x가 되고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요. 이것도 이렇게 나온 거 맞나? (3kg) xy y x 플러스 2 맞고 여기 왜 0이냐? 그죠? 30이죠, 30. 15 곱했으니까, 맞죠? 30에서 마이너스 3x고 6 뺐으니까 플러스 24인 거죠. 그쵸? 그러면 8x가 되고 얘가 24가 되니까 x는 8, 3, 24, 3이 되고요. y는 x가 3이니까 그러니까 이 등호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등호를 만족하는 x의 값은 3이다요. 그렇지 지우야? 그러니까 아무 데나 넣어서 y를 구하면 돼. 그럼 제일 편한 데 넣으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y는 5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올라간 거리는 3km고요. 내려온 거리는 5km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딴짓해. 됐을까요?
자, 이번엔 거속시에 대한 그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이 증가 감소에 대한 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A의 P%만큼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가 정가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갑시다. 자, A의 P%만큼이라는 거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A라는 아이의 P%만큼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쵸? 근데 얘가 그래서 얘 계산은 A 곱하기 100분의 P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A의 P%만큼 증가한 양에 대한 이야기면 A는 A만큼이 있는데 여기에 A의 P%만큼을 더 더한 양이야. 됐을까요?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A의 P%만큼을 더한 양입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A라는 문자로 묶어서 혹은 분배 법칙의 역과정으로 1 플러스 100분의 P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어떤 식은 되게 깔끔하고요. 어떤 식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식은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되나요? 자, 이번엔 A의 P%만큼 감소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A가 있고요. A의 P%만큼을 빼고 남는 양에 대한 이야기야. 그쵸? 그래서 얘 계산은 A라는 애서 A의 P%만큼을 빼고 남는 양에 대한 이야기고요. 얘를 식으로서 우리가 좀 편하게 보려면 A의 1-100분의 P라는 걸로 이야기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의 의미를 조금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A의 P%만큼은 A라는 양의 어느 P%만큼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A의 P%만큼 증가한 양, 요 식에 대한 의미는 결국 A라는 양도 포함하고요. A의 P%만큼도 포함한 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요 식에 대한 걸 좀 직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A라는 양의 P%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의미를 좀 알고 가시면 좋아요. 얘를 증가 감소에 대한 거에도 쓰고요. 그리고 원가 정가에 대한 거에도 써요. 그 원가 정가는 나중에 나오면 합시다. 됐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필수 문제 6번이고요. 어느 학교의 전체 학생 수 이거 나오는 거예요. 자, 얘 또한 표로 할 건데요. 어느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700명이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 수가 10% 증가하고 여학생 수 4% 감소해 전체적으로 10% 증가했다. 다음 표를 완성하고 이 학교의 올해 남학생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다시 표로 갈 거예요. 어느 학교에 남학생 수가 있고요. 여학생 수가 있고요. 합계가 있어요. 그 학교에 작년이 있고요. 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전체 학생 수 700명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라고 하니까 올해를 원래 미지수로 두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작년을 미지수로 두는 게 편해요. 물론 올해를 둬도 상관은 없지만 식을 만들 때 반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작년을 미지수로 두는 게 조금 만들기 편합니다. 됐죠? 그래서
어느 학교의 작년에 전체 학생 수는 700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 수가 10% 증가했대요. 그러면 증가한 남학생 수는요, 작년보다 증가했으니까 1 플러스 100분의 10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다음에 감소했잖아요, 작년보다. 그쵸? 그러니까 작년의 여학생 수에서 1 마이너스 100분의 얼마만큼 감소했어? 4%만큼 감소한 거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이게 증가한 양, 감소하고 남은 양이니까 합하면 올해의 전체 학생 수죠. 그쵸? 그래서 올해의 전체 학생 수는 14명이 전체적으로 증가했으니까 714명 이렇게 해서 등식 2개 만들려도 돼요. 됐죠? 근데 얘가 수가 너무 크잖아. 그쵸? 그래서 조금 수를 작게 하고 싶어. 즉 변화량만 갖고 한번 해보고 싶어. 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변화량만 하고 싶으면 요거 갖고 하면 되죠. 작년에 남학생은 작년보다 이 변화량이에요. 남학생은 작년보다 10%가 증가했으니까 증가한 10%만큼의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학생은 작년보다 4%만큼 감소했으니까 어쨌든 감소한 양은 100분의 4인데 감소했으니까 빼자 이거지. 그럼 전체 변화량이 14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얘 갖고 식을 만드는 게 조금 더 깔끔하고 간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이도저도 힘들면 얘 갖고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서 등식을 몇 개나 만들 수 있어? 2개.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4개. 그냥 뭐 손으로 이렇게 세가면서 해주는데도 그냥 그것만 비껴가면서 얘기해. 등식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3개 만들어서 우리는 연립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식 얘와 그 다음 간단한 식 얘 갖고 하겠다 이거죠. 그냥 양변에 100을 곱하고 봤어요. 되나요? 얘 연립으로 하면 돼요. 그럼 위에 거 4배 하면 좋겠네요. 맞아요? 맞나요? 더하면 되네요. 왜 더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문자를 한 개만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x라는 애는 얼마야? 14로 나누면 돼. 2분의 600. 300인가요? 맞네. 그럼 y는 400이네요.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남학생 수가 300명, 작년에 여학생 수가 400명이고요.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합시다.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구하래. 이게 작년이니까 올해의 남학생 수는 이걸로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00 곱하기 100분의 110, 10분의 300 곱하기 100분의 110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럼 330명이 되겠죠. 다음에 올해 여학생 수는 400 곱하기 100분의 96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4, 9, 36, 360에다가 6, 4, 24. 384가 될까요? 그죠? 많이 줄려, 지우라?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많이 줄린 것 같은데. 됐죠?
증가 감소에 대한 거에 대한 식은 이제 저 개념 가지고 식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요. 쟤는 퍼센트에 대한 이야기면 다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원가와 정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쟤 가지고 식을 만드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건 나중에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가 혹시나 보이면 그때 하겠습니다. 지울 거예요. 됐죠? 책에서 찾았나요? 문제 똑같은 거 있나요? 좀 다른가요? 똑같나요? 지웁니다. 자, 이번엔 1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1에 대한 이야기는 외운다기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우가 어디였죠? 어쨌든 지우가 어떤 일을 10일 동안 했다? 그러면 지우는 하루에 1일에 얼마만큼의 일을 한 거야? 그쵸? 그래서 10분의 1씩 10일 동안 일을 하면 일 전체의 양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죠. 이 얘기. 일에 대한 이야기는 일을 완성했다. 전체를 뭘로 봐라? 1로 봐라. 됐을까요? 그래서 1일당 혹은 1시간당,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일당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루에 얼마만큼씩 하는지를 표현을 해서 개를 가지고 등식을 만드는 거예요. 일을 끝냈다가 얼마다? 1입니다. 됐죠? 자, 이거를 어떻게 보는지 다시 볼게요. 자, 필수 문제 7번으로 볼 거고요. 봅시다. A, B 두 사람이 함께하면 6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A가 먼저 3일 동안 한 후 나머지를 B가 8일 동안 에 끝냈다. 이 일을 B가 혼자 하면 며칠, 얘는 또 그냥 또 다른 거네. 봅시다. 일단 A가 하는 일, B가 하는 일을 1일당 A가 하는 일을 소문자 A, B가 하는 일을 소문자 B로 두면 이 문제는 풀립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씩 만들어 볼게요. A, B 두 사람이 함께 하면, 그러니까 하루에 A 더하기 B가 함께 해서 6일 동안 해서 끝낼 수 있는 일이야. 그럼 끝냈다를 얼마로 봐라? 1로 봐라. 이렇게. 이 일을 A가 먼저 3일 동안 한 후, 3일 동안 하루에 A만큼 일을 한 후, 나머지를 B가 8일 동안 하여 끝냈다. 8일 동안 B가 해서 끝냈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B가 혼자 하면 며칠이 걸리는지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 B가 하는 일의 양을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얘는 이제 연립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자, 위에 거는 6A 더하기 6B는 1이고요. 밑에 거는 3A 더하기 2배 할까? 6A 더하기 8이 16B는 2가 되고요. 뺄 건데 밑에서 위에를 뺄게요. 그쵸? 그러면 10B는 1과 같고요. B가 하는 일은 10분의 1만큼, 하루에 하는 일이 10분의 1만큼이라고요. 그쵸? 그러면 B는 그 일을 혼자 하면 며칠 걸리는 거예요? 아까 지우네. 그죠? 됐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자, 지금 설명 이해 안 되시는 거. 지율이는? 주은이는? 아유, 미안해. 어쨌든 미안해. 없어요? 은서. 아씨. 뒤에 서를 까먹었구나. 미안합니다. 준서. 됐을까요? 자, 나 원래 이걸 좀 짧게 끊어서 하려고 했는데 잘 이해하는 것 같아서 농도까지 하는 김에 다 합시다. 자, 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농도. 자, 봐봐. 우리가 이제 농도를 이야기할 때 지금은 내 얘기를 잘 들어줘. 책을 보지 말고 날 잘 들어줘야 돼. 그 오렌지 주스 50%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은서야, 오렌지 주스 50%가 무슨 뜻일까? 그치, 오렌지 주스의 절반이 오렌지란 얘기죠.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는 모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농도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 그러니까 무엇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걔만 관심이 있어. 나머지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걔와 나머지야. 그래서 오렌지 주스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오렌지 주스에 대한 이야기, 오렌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야. 오렌지와 나머지. 됐죠? 그래서 오렌지 주스 50%는 전체 양 중에 절반은 오렌지고요. 나머지가 절반이란 얘기예요. 그쵸? 걔를 퉁쳐서 뭐라고 부르냐? 물 이렇게 부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금물 30%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체 양 중에 소금이 몇 프로? 30%. 나머지가 70%. 여기에 뭐가 들어있든 관심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냥 퉁쳐서 뭐라고 부를 거야? 물이라고 부를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농도라는 아이는요, 그냥 소금으로 이야기할게요. 소금물의 양주, 소금물의 양분에 소금의 양이라는 비율에서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소금물의 농도죠. 그래서 실은 농도를 이야기할 때 이 소금 뭐에 대한 농도를 얘기할 거야? 얘를 생략하면 안 되는 게 맞긴 해. 근데 항상 우리가 문제에서는 소금물의 농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교육과정에서 소금물이 빠졌다고 해서 어느 학교에서는 소금물을 농도를 안 하긴 하지만 아직 고등학교 과정에서 합니다. 그리고 농도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됐나요?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인데 이 소금물의 양 안에는 소금과 나머지가 있다고요. 그쵸? 그걸 퉁쳐서 뭐라고 부른다? 물이라고 부른다고요. 됐습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소금물 0%는 무슨 뜻이야? 소금이 없다. 물이에요, 그냥. 그쵸? 소금물 100%는 뭘까? 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 자체를 소금물 몇 프로라고 얘기하는 거야? 100%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 자체를 소금물 몇 프로라고 얘기하는 거야? 0%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이게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공식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얘가 지우라. 소금물 30% 더하기 소금물 40%를 더하면 소금물 70%지? 왜? 속력과 똑같아. 그쵸? 역시나 나는 내 표현인데 이 표현을 써요. 농도는 산술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잖아요. 그죠? 이식과 이식의 모양은 모양 얘기하는 거 모양은 똑같습니다. A는 B분의 C의 꼴이라는 모양이거든요.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식을 만들거나 식을 볼 때 이런 모양의 꼴이라면 얘는 A를 구하는 식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3개 중에 2개 알면 하나를 무조건 구할 수 있는 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될까요? A를 구하고 싶으면 B분의 C고요. C를 구하고 싶으면 A 곱하기 B고요. B를 구하고 싶으면 A분의 C라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요 식에서 2개 알면 하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를 구할 수 있는 식을 얘기할 수 있다고요. 됐죠? 이런 꼴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구하는 식이 아니라 색 중에 2를 알면 하나를 구할 수 있는 식입니다. 무조건. 됐죠? 그러면
이제 시계 모양이 얘나 똑같은데 속력 또한 산술 계산이 안 되는 애고 농도 또한 산술 계산이 안 되는 애잖아. 그죠? 그래서 식을 만들어내는 그 처리하는 과정이 거의 똑같습니다. 오케이? 얘도 소금 물의 양, 농도 먼저 하자. 농도,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 이렇게 해서 A라는 컵, B라는 컵, 그리고 합계 이런 식으로 해서 등식을 2개 만들어서 연립으로 풀면 되는데 이 농도 가지고는 등식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단지 농도를 활용해서 소금물의 양 또는 소금의 양을 만들어서 등식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됐나요? 근데 소금물의 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거 A 비커에 200g, B 비커에 300g 들어있어. 소금물의 양이. 소금물이라는 건 여기 있는 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소금과 물을 더하네. 200g, 300g 들어가 있어. 그럼 더하면 항상 몇 g이야? 몇 g? 500g. 그쵸? 그러니까 얘는 되게 깔끔해. 맞죠? 깔끔해. 그러니까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는 게 편합니다. 농도 공식으로 소금의 양을 구할 건데 그럼 소금의 양 공식은 이건 거죠. 곱하면 돼. 다만 곱한 거에다가 뭐 해주면 돼? 100으로 나누어 주는 것만 하나 더 하면 돼요. 됐을까요?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라고요. 그러니까 둘 곱하는 거야. 실은 곱하고 100으로 나누면 소금의 양이에요. 될까요? 됐을까요? 됐을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을 좀 외우고 있으면 좀 편하고요. 몰라도 상관없어. 얘 갖고 그냥 만들면 돼. 반대로 소금의 양을 공식을 먼저 구하면 농도 공식도 그냥 얘기하면 되겠죠. 어차피 A는 B분의 C의 꼴이니까. 그쵸? 그 꼴이 이제 100만 위로 올라가면 똑같은 꼴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면 되고, 얘를 좀 식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리면 편하잖아. 그죠? 시각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농도를 그릴 때 우리는 비커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에는 농도를 표현할 거고요. 여기에는 소금물의 양을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을 이야기할 건데 그게 100분의 소금물의 양 곱하기 소금물의 농도를 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얘를 이제 활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활용하는 거. 자, 필수 문제 8번으로 볼게요. 자, 4%의 소금물과 7%의 소금물을 섞어서 5%의 소금물 600g을 만들었대요. 일단 표로 먼저 할게요. 표로. 자, 4%의 소금물이 있고요. 7%의 소금물이 있고요. 그래서 5%의 소금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농도죠. 얘가 소금물의 양. 몇 g인지 모르겠는데 소금을 600g을 만들었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4%의 소금물의 양을 X, 7%의 소금물의 양을 Y라고 한다면 소금의 양에 대한 공식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에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라고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라고요. 농도 가지고는 산술 계산이 안 되지만 소금물의 양 가지고 산술 계산 되고요. 소금의 양 가지고 산술 계산이 돼요. 될까요?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지율인 됐나요? 은서 그치? 은서 미안해. 자꾸 까먹어 미안해. 그럼 등식 두 개 만들었으니까 연립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얘 연립으로 해결할 거니까 얘 다 분모에 100이 있으니까 양변에 100을 먼저 곱하고 시작해도 상관없죠. 그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600이고요. 4x 플러스 7y는 5, 6, 30에다가 공 2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위에 거 4배 하면 4x 플러스 4y는 6, 4, 24에다가 공 2개 이렇게 되고요. 얘 이렇게 빼갖고 가는 게 편하겠죠? 그쵸? 그러면 600이니까 y는 200이 되고요. y가 200이니까 x는 400g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얼마씩 섞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뭐 4%짜리 400g, 7%짜리 200g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쵸? 이 똑같은 문제를 이제 비커 가지고 한번 볼게요. 요 비커, 요 그림. 그쵸? 자, 4%의 소금물과 7%의 소금물을 섞어서 5%의 소금물 600g을 만들었대요. 됐죠? 그랬을 때 얘와 얘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는 얘를 x, 얘를 y로 두겠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y는 600이라는 등식을 하나 만들고요, 일단. 그 다음에 100분의 4 곱하기 x, 100분의 7 곱하기 y는 100분의 5 곱하기 600이니까 비커 그림의 장점, 곱한 거 더하기 곱한 거는 곱한 거 어떻다? 이 얘기를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변에 100을 곱한 걸 안 해도 돼. 그쵸? 어차피 그럴 거니까. 그래서 4x 더하기 7y는 5, 6, 30에다가 공 2개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해결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됐을까요? 될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실까요? 없나요? 없나요? 은서는? 없나요? 유형편 들고 오시고요. 우리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면 활용 끝까지 나갔어요. 연립방정식은 활용 끝까지. 끝나가요.